자, 지금 시간이 2023년 9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45분입니다. 나스닥 100지수. 자, 월봉은 계속 별 이슈 없어요. 여기가 상단선이고 여기가 하단선이잖아요. 예, 여기 하단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하단선이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고 싶으면 여기보다 높아야죠. 예? 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요 자리가 하단선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하단선이고 요거는 강한 거. 네, 이건 약해요. 상단선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고점이에요. 자, 매도를 하는 방법? 상단선 위에. 그러니까 15,924 위죠. 예. 근데 안 와. 안 오죠? 15,924 안 오잖아요. 그럼 매도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번 매도 전략은 전고점을 넘지 않는 선. 여기에요. 이게 왜 매도가 되느냐? 고가 투자 심도가 내려가기 때문이에요. 예? 고가 투자 심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예, 전고점을 넘지 않으면 매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5,548에서 예, 전봉 고가 사이가 예, 다른 방법의 매도죠. 그러니까 매도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매수는 요 사이, 이 저가 깨기 전까지요.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 지금은 매수의 영역이에요. 만약에 이번 달에 지난달 고가를 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아셔야 되잖아요. 네. 자, 확대해서. 만약에 이번 달에 고가가 하락해요? 그러면 다음번 고가 하락은 언제냐면 내년 6월이에요. 자, 뭘 보여드릴 거냐면 고가 투자 심의도가 하락해가지고 제대로 올라간 게 언제인지를 보세요. 2022년 11월입니다.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쭉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하락이에요. 2022년 9월. 그죠? 2022년 9월 요게 2024년 5월이랑 똑같은 위치라고요. 그러니까 하락이 시작되면 끝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만큼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하락이 오면 지금 만약 하락이 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만큼 걸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년 2분기 끝날 때쯤 끝날 때쯤에 매수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 하락 여부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 고가를 낮추는 행위는 단순하게 하락을 시작하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년 5월까지 하락장이 만들어져요.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봉을 볼 건데 주봉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 예, 이게 좀 골 때리죠. 왜냐? 자, 하단선 밑에서는 매도를 하면 안 돼. 그죠? 저가를 깨지 않으면 매수를 해도 돼. 이런 구조잖아요. 자, 잘 보세요. 자, 고가를 넘지 않으면 매도해도 된다 그랬죠. 예? 고가를 넘지 않으면 매도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목표는 어디다? 여기라 그랬잖아요. 15,200. 왜냐? 이 고가보다 이 고가가 낮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고가가
이 고가보다 낮아야 돼요. 설명을 바꿀게요. 이 고가보다 낮아야 되는데 얘가 15,200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지금 종가가 얼마예요? 15,200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네.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단선 위에서 전봉 고가 사이 여기가 매도 영역인 거죠. 네. 결국에는 15,376 15,376에서 전봉 고가 네. 여기잖아요. 요 영역이 네. 매도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예.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건은 뭐예요? 매수하고 싶으면 전봉 저가. 붕괴하면 매수 없다. 예. 설명은 다 드렸어요? 예, 설명은 다 드렸다고. 자, 이제 이번 주 끝났잖아요? 이번 주 끝났는데 다음 주를 볼게요. 다음 주를 봤더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걸 이제 확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고가 투자 심의도가 내리기 시작한 자리가 여기에요. 네, 여기부터 내렸어요. 여기부터 내렸고, 여기요. 지금 내려가다가 여기서 올라갔죠. 이게 8월 28일자 주봉일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냥 중간 고점인 거예요. 예? 얘는 다시 내려갔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1주, 2주 정도 더 내려갈 수 있는 예, 시간을 얻은 거죠. 여기까지. 근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재밌어요. 잘 보세요. 9월 말까지잖아요. 예? 9월 말까지라고. 그러니까 9월 말까지 고투는 계속 내려가죠. 9월 말까지 고투는 계속 내려가는데 지금 이 구조는 최저가 모드가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예? 자, 잘 보세요. 이게 최고예요. 여기가 최고입니다. 최고고 그 다음에 여기가 최저예요. 예, 요게 최저라고. 근데 여기까지는 동급이야. 예, 근데 얘는 동급이 아니에요. 더 밑으로 내려갔지. 그죠? 얘는 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 낫다고. 얘를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1번보다 2번이 낮고 2번보다 3번이 낮아요. 그러니까 3번 고가가 제일 낮아야 돼. 예. 그래서 이거보다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밑으로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가를 낮춘다라는 거는 예? 고가를 낮춘다라는 거는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또 내려가겠죠. 이렇게. 예? 이렇게. 왜냐하면 이 밑으로 내려가는 봉이 나와야 돼. 그래서 고가가 이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봉 하나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완성이 안 됐어요. 예? 완성이 안 됐다고. 예. 고가가 2번 위치에 있는 고가보다 낮은 고가 봉이 하나가 나와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봉은 어쨌든 하락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저가를 깨면 내려가겠다는 뜻이고 저가를 지키면 위로 가겠죠. 왜? 상단선이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저가를 지키면 사세요. 매수하세요. 근데 저가를 붕괴하잖아요? 그러면 매수는 없어. 이해하셨죠? 네, 저가를 붕괴하면 매수하면 안 되고 저가를 지킬 때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왜냐? 고가가 이거보다 낮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깊숙이 들어가야 반등했을 때 이 고가를 못 넘죠. 그래서 생각보다 깊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단순하게 주봉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올봉인 고가를 못 넘었어요. 즉
월봉이 전봉 고가를 넘지 못하면 내년 5월까지예요. 하락입니다. 이번 달에 지난달 고가를 못 넘으면 어쨌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해가지고 내년 5월쯤이 바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이 아래로 간다라는 건 단순하게 하락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는 상태에서 하락하는 거니까 하락할 의지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단순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는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일봉은 아래가 열렸습니다. 일봉은 아래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걸 막을 방법 없어요. 일봉은 매수가치 제로입니다. 자, 이주봉 보여드릴게요. 이주봉은 사실 상단선을 찍고 내리지는 않았어요. 그죠? 이주봉은 상단선을 찍고 내린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확실한 매도 찬스를 가져간 건 아닙니다. 아주 부근까지만 갔다가 밀린 거지. 자, 하단선은 여기 있어요. 그렇죠? 하단선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문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세요. 자, 이제 이주봉을 설명드릴 건데 이주봉을 보세요. 그리고 이주봉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주봉은 이제 하락을 하면 언제까지 하락을 하느냐? 여기까지 하락을 해요. 이게 12월 4일입니다. 이거 이주봉이에요. 그러니까 12월 4일부터 시작해서 이주봉이면 한 12월 중순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여기서 하락이 오면 하락이 끝나는 때까지 올해는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하셔야 될 게 뭐냐? 자, 지금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보세요.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지금 고가가 낮아지고 있어요. 고가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점을 못 넘으면 세개봉, 앞으로 세개봉이 하방입니다. 세개봉. 그러면은 1개월 반이에요. 그쵸? 1.5개월이 하락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종가가 하락해. 그럼 종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3개봉이죠. 6개봉이에요. 종가는. 그러니까 고가는 3개봉이고 종가는 6개봉입니다. 6개봉이면 3개월이죠. 그럼 올해 다 가는 거예요. 그죠? 올해 다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종가 하락했잖아요. 이 종가를 다음 주에 회복 못하면 하락이 오면 12월 4일자 2주봉까지 대략 3개월 동안 하락에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도 계속 동일한 얘기를 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주봉이 먼저 3일봉이 먼저 망가져서 3일봉이 주봉을 망가뜨렸다고요. 그래서 주봉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8월 달에 하락이 왔죠. 8월 달에 하락이 온 건 주봉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런데 주봉은 사실 얼마 시간이 안 남았어. 주봉으로 봤을 때 하락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고요. 근데 이주봉은 꽤 길어. 월봉은 더 길고. 그러니까 뭐냐? 3일봉이 하락하면서 주봉을 망가뜨렸고, 주봉이 하락하면서 이제 이주봉을 망가뜨릴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봉이 하락하면서 이주봉을 망가뜨리느냐? 왜냐?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봉은 9월 말까지밖에 없다고. 주봉은 9월 말까지밖에 하락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이후는 하락하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9월 달에 하락하는 힘을 가지고 이주봉을 하락시키면 이주봉은 이 하락의 힘으로 12월
중순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12월 중순까지 하락하면 월봉이 다 망가져 있겠죠? 예? 그럼 월봉이 다 망가지면 내년 5월까지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주봉이 아니에요. 이주봉이지. 예? 이주봉이 더 중요하다고. 왜? 주봉은 어차피 하락해봐야 2주 동안 하락하고 나면 힘이 다 빠지니까. 그럼 뭐 힘 빠진 봉을 가지고 뭐 얼마나 더 기대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봉으로 하락할 수 있는 건 월봉 한 개 끝이라고. 9월달 월봉 하나 끝이라고. 근데 이주봉은 월봉 3개를 하락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이주봉이 하락을 하느냐. 이주봉이 지난 봉의 저가를 깼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기. 이 전봉의 저가를 깨면 게임 끝이에요. 이 저가를 깨면 끝납니다. 자, 이 저가가 얼마냐? 14,948이에요. 14,948. 14,948. 아직 거기까지는 안 보여요. 14,948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수치가 타겟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 수치를 꼭 가야 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 수치까지 가야 될 이유가 없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종가가 하락한다. 다음 주에 종가가 하락하면 그때 목표가 여기에요. 여기. 여기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갈 수 있을 거예요. 예. 여기까지 가면 이 주봉의 저가가 깨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 주봉이 하락한다라는 의미는 지난달 저가까지도 충분히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일봉은 하락해요. 일봉은 상방이 아니라 하방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봉을 보고 매수 전략은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주봉을 보고 이번 주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일단 매수를 해도 된다. 하지만 이번 주 저가를 만약에 깨는 상황이 나온다면 그때는 쉽게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매도 기회는 없다고 보니까 매도자는 이제 홀딩의 영역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고요. 종가가 하락하면 14,698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 잘하면 지난달 저가까지도 한번 도모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 종가 하락은 의외였어요. 사실 별로 기대하지 않았었거든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 주봉의 하단선도 발달되어 있고 월봉도 하단선 아래쪽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게 하락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주봉을 음봉으로 이제 마무리해 준 상태라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주봉이 전고점을 못 간다는 얘기는 월봉이 전고점을 못 간다라는 얘기랑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번 주 고가 못 넘으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지난달 저가까지도 도모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주봉 잘 관찰해 보세요.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